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은 이유. 얼마 전 산책을 하다가 작은 카페에 들렀는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계셨어요. 커피를 마시며 바라보는데 참 평화롭고 차분한 모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는지 궁금해서 대화를 나눠보니 혼자 사시는 분이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살게 됐지만 혼자 지내는 게 오히려 더 자유롭고 삶을 더 잘 돌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산다는 건 두렵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하죠. 하지만 주변의 기대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을 누릴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것도 없을 거예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혼자 지내는 삶은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자율적이고 자유로우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기는 갈등이나 사회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면 더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산다는 건 그냥 혼자서 외롭게 지낸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이에요. 이렇게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가치도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나만의 방식을 찾고 내 안에 숨겨진 힘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삶은 각자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찾으며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고요한 생활은 내면의 평온과 자아 성찰을 제공합니다. 얼마 전 산속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너무나 평온하고 조용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게 지내실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살다 보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 생각도 많아지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자연스레 생겨요. 그러면 내 마음도 차분해지고 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지. 고요한 환경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불교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명상하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죠. 저도 그 어르신을 보며 혼자 사는 생활이 왜 좋을 수 있는지 알겠더군요. 그리고 혼자 살면 자기 결정권이 더욱 커집니다. 이 나이가 되면 주변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잖아요.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자기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혼자 살면서 자율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혼자 살면 취미 생활이나 관심사를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예술가는 자연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통해
창의성을 키웠다고 해요. 문명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창의력이 더 잘 떠오른다고 하죠. 그 어르신도 집 근처를 산책하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즐기신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혼자 사는 생활이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혼자 살면 모든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관계에서 개방성과 수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혼자 사는 생활은 이러한 마음을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혼자 사는 생활은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지만 내면의 평온과 자아, 성찰을 통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율성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혼자 살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일상에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동네 산책을 하다가 작은 카페에 들렀는데 나이가 지긋한 손님 한 분이 커피를 홀짝이며 책을 읽고 계셨어요. 저도 근처 테이블에 앉아 책을 꺼내 들고 조용히 커피를 마셨는데 문득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게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안 건넸지만 뭔가 마음속에 남는 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나이가 들면서도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나이가 들면 우리에겐 더 소중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죠. 다른 사람의 요구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잖아요. 혼자 살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까지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결정까지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신 분들도 본인만의 일상 리듬에 따라 생활하실 수 있는 거죠. 혼자 사는 건 책임이 늘어나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하게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자아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말은 우리가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매슬로우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아 실현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죠. 혼자 살면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로부터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지는데 혼자 사는 삶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친밀감을 구축하는데 개방성과 수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혼자 살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게 살림을 꾸리고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더 나은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의사 결정을 자유롭게 내리며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우고 감정적으로 안정되며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죠. 이렇게 살면 나이 들어서도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집안일이 간단해져 부담이 줄어듭니다. 얼마 전 길을 걷다가 오래된 집에서 혼자 사는 분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연로하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깔끔함을 유지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니까 집안일도 간단해지고 여유가 생긴다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죠. 나이가 들면 집안일도 힘들어지기 마련인데 혼자 살면 이런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가족이 있을 때보다 요리나 청소 같은 집안일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분이 사시는 방식을 보면서 미국의 심리학자 메리온 밀러가 말한 일상 속에서 간소화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떠올랐습니다. 혼자 살면 필요한 것만 가지고 불필요한 물건은 줄이는 습관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집 정리나 청소가 훨씬 간단해지고 자연스레 여유로운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에서 이렇게 단순한 삶의 미덕을 강조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또 혼자 사는 생활은 자기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활이 간소해지니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등의 관리가 쉬워지죠. 이런 변화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말한 긍정적 습관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는 일상의 작은 변화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죠. 게다가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늘어나니 더 많은 여유와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자신의 관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렇게 생긴 여유로운 시간 덕분에 노년기에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건 집안일을 간단하게 해서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여유와 평온함을 누리기 좋은 선택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번째로 인간관계를 더욱 충실하고 가치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에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장바구니를 채워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씩씩하게 살아가시는지 궁금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혼자 살면 중요한 사람들과 더욱 충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혼자 살면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친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는 거죠. 일상에서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니 오히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시간은 자기 성찰을 돕는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되죠. 일본의 사상가 니시다 기타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면 다른 사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진솔해지겠죠. 혼자 살면 경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무리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죠. 심리학자 건혜사 한이는 건강한 경계가 나 자신을 보호해주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피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면 이런 경계를 더 쉽게 지킬 수 있어요. 혼자 살다 보면 외롭기도 하지만 그 외로움이 진정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진심 어린 소통을 하게 되면서 더 깊은 공감과 이해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은 인간관계를 더욱 가치 있게 유지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을 하며 더 깊은 이해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거죠. 5번째로 사회적인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한 번은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혼자 산책하시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네고 같이 걸었는데 어르신께서 나이 들수록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조용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니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혼자 사는 게 정말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혼자 살면 가족이나 동거인과의 갈등에서 벗어나 더 많은 자율성을 누릴 수 있어요.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개인의 자유가 내적 평온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죠. 스스로 결정하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사는 건 주변의 기대나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 살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관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 삶을 단순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혼자 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부담도 덜어낼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 너무 깊이 얽히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도 덜 수 있죠. 영국의 심리학자 도널드 윈니콧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고 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 감정과 생각을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죠. 혼자 살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이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관심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내면이 성장하고 삶에 만족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건 사회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얼마 전에 동네 도서관에서 혼자 지내는 분과 이야기를 나눴던 게 생각나요. 그분은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살게 되었지만 오히려 자유롭고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분을 보며 혼자 산다는 게 꼭 외롭거나 쓸쓸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것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이나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혼자 살면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더욱 가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찾는 고요함은 그저 물리적으로 조용한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에서 더 의미 있는 순간들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사회적인 갈등과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사는 것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나이 들면서 혼자 사는 게 두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에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신만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통해 더 자유로워지고 그 속에서 내적 성장과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건 두렵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삶을 위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한 걸음입니다. 이 길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의미를 선사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은 이유. 얼마 전 산책을 하다가 작은 카페에 들렀는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계셨어요. 커피를 마시며 바라보는데 참 평화롭고 차분한 모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는지 궁금해서 대화를 나눠보니 혼자 사시는 분이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살게 됐지만 혼자 지내는 게 오히려 더 자유롭고 삶을 더 잘 돌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산다는 건 두렵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하죠. 하지만 주변의 기대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을 누릴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것도 없을 거예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혼자 지내는 삶은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자율적이고 자유로우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기는 갈등이나 사회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면 더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산다는 건 그냥 혼자서 외롭게 지낸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이에요. 이렇게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가치도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나만의 방식을 찾고 내 안에 숨겨진 힘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삶은 각자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찾으며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고요한 생활은 내면의 평온과 자아 성찰을 제공합니다. 얼마 전 산속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너무나 평온하고 조용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게 지내실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살다 보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 생각도 많아지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자연스레 생겨요. 그러면 내 마음도 차분해지고 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지. 고요한 환경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불교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명상하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죠. 저도 그 어르신을 보며 혼자 사는 생활이 왜 좋을 수 있는지 알겠더군요. 그리고 혼자 살면 자기 결정권이 더욱 커집니다. 이 나이가 되면 주변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잖아요.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자기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혼자 살면서 자율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혼자 살면 취미 생활이나 관심사를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예술가는 자연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통해 창의성을 키웠다고 해요. 문명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창의력이 더 잘 떠오른다고 하죠. 그 어르신도 집 근처를 산책하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즐기신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혼자 사는 생활이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혼자 살면 모든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관계에서 개방성과 수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혼자 사는 생활은 이러한 마음을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혼자 사는 생활은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지만 내면의 평온과 자아, 성찰을 통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율성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혼자 살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일상에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동네 산책을 하다가 작은 카페에 들렀는데 나이가 지긋한 손님 한 분이 커피를 홀짝이며 책을 읽고 계셨어요. 저도 근처 테이블에 앉아 책을 꺼내 들고 조용히 커피를 마셨는데 문득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게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안 건넸지만 뭔가 마음속에 남는 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나이가 들면서도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나이가 들면 우리에겐 더 소중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죠.
다른 사람의 요구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잖아요. 혼자 살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까지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결정까지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신 분들도 본인만의 일상 리듬에 따라 생활하실 수 있는 거죠. 혼자 사는 건 책임이 늘어나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하게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자아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말은 우리가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매슬로우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아 실현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죠. 혼자 살면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로부터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지는데 혼자 사는 삶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친밀감을 구축하는데 개방성과 수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혼자 살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게 살림을 꾸리고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더 나은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의사 결정을 자유롭게 내리며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우고 감정적으로 안정되며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죠. 이렇게 살면 나이 들어서도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집안일이 간단해져 부담이 줄어듭니다. 얼마 전 길을 걷다가 오래된 집에서 혼자 사는 분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연로하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깔끔함을 유지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니까 집안일도 간단해지고 여유가 생긴다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죠. 나이가 들면 집안일도 힘들어지기 마련인데 혼자 살면 이런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가족이 있을 때보다 요리나 청소 같은 집안일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분이 사시는 방식을 보면서 미국의 심리학자 메리온 밀러가 말한 일상 속에서 간소화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떠올랐습니다. 혼자 살면 필요한 것만 가지고 불필요한 물건은 줄이는 습관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집 정리나 청소가 훨씬 간단해지고 자연스레 여유로운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에서 이렇게 단순한 삶의 미덕을 강조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또 혼자 사는 생활은 자기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활이 간소해지니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등의 관리가 쉬워지죠. 이런 변화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말한 긍정적 습관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는
일상의 작은 변화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죠. 게다가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늘어나니 더 많은 여유와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자신의 관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렇게 생긴 여유로운 시간 덕분에 노년기에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건 집안일을 간단하게 해서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여유와 평온함을 누리기 좋은 선택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번째로 인간관계를 더욱 충실하고 가치 있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에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장바구니를 채워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씩씩하게 살아가시는지 궁금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혼자 살면 중요한 사람들과 더욱 충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혼자 살면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친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는 거죠. 일상에서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니 오히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시간은 자기 성찰을 돕는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되죠. 일본의 사상가 니시다 기타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면 다른 사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진솔해지겠죠. 혼자 살면 경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무리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죠. 심리학자 건혜사 한이는 건강한 경계가 나 자신을 보호해주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피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면 이런 경계를 더 쉽게 지킬 수 있어요. 혼자 살다 보면 외롭기도 하지만 그 외로움이 진정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진심 어린 소통을 하게 되면서 더 깊은 공감과 이해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은 인간관계를 더욱 가치 있게 유지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을 하며 더 깊은 이해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사회적인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한 번은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혼자 산책하시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네고 같이 걸었는데 어르신께서 나이 들수록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조용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니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혼자 사는 게 정말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혼자 살면 가족이나 동거인과의 갈등에서 벗어나 더 많은 자율성을 누릴 수 있어요.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개인의 자유가 내적 평온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죠.
스스로 결정하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사는 건 주변의 기대나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 살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관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 삶을 단순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혼자 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부담도 덜어낼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 너무 깊이 얽히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도 덜 수 있죠. 영국의 심리학자 도널드 윈니콧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고 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 감정과 생각을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죠. 혼자 살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이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관심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내면이 성장하고 삶에 만족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건 사회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얼마 전에 동네 도서관에서 혼자 지내는 분과 이야기를 나눴던 게 생각나요. 그분은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살게 되었지만 오히려 자유롭고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분을 보며 혼자 산다는 게 꼭 외롭거나 쓸쓸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것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이나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혼자 살면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더욱 가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찾는 고요함은 그저 물리적으로 조용한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에서 더 의미 있는 순간들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사회적인 갈등과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사는 것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나이 들면서 혼자 사는 게 두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에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신만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통해 더 자유로워지고 그 속에서 내적 성장과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건 두렵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삶을 위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한 걸음입니다. 이 길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의미를 선사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은 이유. 얼마 전 산책을 하다가 작은 카페에 들렀는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계셨어요. 커피를 마시며 바라보는데 참 평화롭고 차분한 모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는지 궁금해서 대화를 나눠보니 혼자 사시는 분이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살게 됐지만 혼자 지내는 게 오히려 더 자유롭고 삶을 더 잘 돌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산다는 건 두렵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하죠. 하지만 주변의 기대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을 누릴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것도 없을 거예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혼자 지내는 삶은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자율적이고 자유로우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기는 갈등이나 사회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면 더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산다는 건 그냥 혼자서 외롭게 지낸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이에요. 이렇게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가치도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나만의 방식을 찾고 내 안에 숨겨진 힘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삶은 각자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찾으며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고요한 생활은 내면의 평온과 자아 성찰을 제공합니다. 얼마 전 산속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너무나 평온하고 조용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게 지내실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살다 보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 생각도 많아지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자연스레 생겨요. 그러면 내 마음도 차분해지고 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지. 고요한 환경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불교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명상하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죠. 저도 그 어르신을 보며 혼자 사는 생활이 왜 좋을 수 있는지 알겠더군요. 그리고 혼자 살면 자기 결정권이 더욱 커집니다. 이 나이가 되면 주변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잖아요.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자기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혼자 살면서 자율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혼자 살면 취미 생활이나 관심사를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예술가는 자연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통해 창의성을 키웠다고 해요. 문명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창의력이 더 잘 떠오른다고 하죠. 그 어르신도 집 근처를 산책하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즐기신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혼자 사는 생활이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혼자 살면 모든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관계에서 개방성과 수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혼자 사는 생활은 이러한 마음을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혼자 사는 생활은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지만 내면의 평온과 자아, 성찰을 통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율성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혼자 살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일상에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동네 산책을 하다가 작은 카페에 들렀는데 나이가 지긋한 손님 한 분이 커피를 홀짝이며 책을 읽고 계셨어요. 저도 근처 테이블에 앉아 책을 꺼내 들고 조용히 커피를 마셨는데 문득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게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안 건넸지만 뭔가 마음속에 남는 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나이가 들면서도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나이가 들면 우리에겐 더 소중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죠. 다른 사람의 요구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잖아요. 혼자 살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까지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결정까지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신 분들도 본인만의 일상 리듬에 따라 생활하실 수 있는 거죠. 혼자 사는 건 책임이 늘어나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하게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자아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말은 우리가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매슬로우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아 실현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죠. 혼자 살면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로부터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지는데 혼자 사는 삶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친밀감을 구축하는데 개방성과 수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혼자 살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게 살림을 꾸리고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더 나은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의사 결정을 자유롭게 내리며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우고 감정적으로 안정되며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죠. 이렇게 살면
나이 들어서도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집안일이 간단해져 부담이 줄어듭니다. 얼마 전 길을 걷다가 오래된 집에서 혼자 사는 분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연로하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깔끔함을 유지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니까 집안일도 간단해지고 여유가 생긴다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죠. 나이가 들면 집안일도 힘들어지기 마련인데 혼자 살면 이런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가족이 있을 때보다 요리나 청소 같은 집안일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분이 사시는 방식을 보면서 미국의 심리학자 메리온 밀러가 말한 일상 속에서 간소화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떠올랐습니다. 혼자 살면 필요한 것만 가지고 불필요한 물건은 줄이는 습관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집 정리나 청소가 훨씬 간단해지고 자연스레 여유로운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에서 이렇게 단순한 삶의 미덕을 강조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또 혼자 사는 생활은 자기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활이 간소해지니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등의 관리가 쉬워지죠. 이런 변화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말한 긍정적 습관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는 일상의 작은 변화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죠. 게다가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늘어나니 더 많은 여유와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자신의 관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렇게 생긴 여유로운 시간 덕분에 노년기에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건 집안일을 간단하게 해서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여유와 평온함을 누리기 좋은 선택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번째로 인간관계를 더욱 충실하고 가치 있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에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장바구니를 채워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씩씩하게 살아가시는지 궁금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혼자 살면 중요한 사람들과 더욱 충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혼자 살면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친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는 거죠. 일상에서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니 오히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시간은 자기 성찰을 돕는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되죠. 일본의 사상가 니시다 기타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면 다른 사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진솔해지겠죠. 혼자 살면 경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무리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죠. 심리학자 건혜사 한이는 건강한 경계가 나 자신을 보호해주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피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면 이런 경계를 더 쉽게 지킬 수 있어요. 혼자 살다 보면 외롭기도 하지만 그 외로움이 진정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진심 어린 소통을 하게 되면서 더 깊은 공감과 이해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은 인간관계를 더욱 가치 있게 유지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을 하며 더 깊은 이해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거죠. 5번째로 사회적인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한 번은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혼자 산책하시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네고 같이 걸었는데 어르신께서 나이 들수록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조용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니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혼자 사는 게 정말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혼자 살면 가족이나 동거인과의 갈등에서 벗어나 더 많은 자율성을 누릴 수 있어요.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개인의 자유가 내적 평온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죠. 스스로 결정하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사는 건 주변의 기대나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 살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관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 삶을 단순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혼자 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부담도 덜어낼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 너무 깊이 얽히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도 덜 수 있죠. 영국의 심리학자 도널드 윈니콧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고 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 감정과 생각을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죠. 혼자 살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이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관심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내면이 성장하고 삶에 만족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건 사회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얼마 전에 동네 도서관에서 혼자 지내는 분과 이야기를 나눴던 게 생각나요. 그분은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살게 되었지만 오히려 자유롭고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분을 보며 혼자 산다는 게 꼭 외롭거나 쓸쓸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것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이나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혼자 살면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더욱 가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찾는 고요함은 그저 물리적으로 조용한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에서 더 의미 있는 순간들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사회적인 갈등과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사는 것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나이 들면서 혼자 사는 게 두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에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신만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통해 더 자유로워지고 그 속에서 내적 성장과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건 두렵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삶을 위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한 걸음입니다. 이 길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의미를 선사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